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인정보 및 보안에 우리 이제 윈도우 보안이요. 윈도우 보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윈도우 보안이라는 거요. 자, 우리가 이제 설정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 뜨는데 우리가 이제 설정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개인정보 및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및 보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 이제 윈도우 보안 얘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윈도우 보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쭉쭉쭉 나타납니다. 이 윈도우즈 보안이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이 윈도우즈 보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위험 요소로부터 컴퓨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화벽 그리고 백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우리 윈도우즈 보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즈 보안에 이제 들어왔을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윈도우 보안하고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하고 이렇게 뜨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알약이 켜져 있대요. 현재 위협은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보호 설정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보호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요. 그런 것들 사용 여부를 이제 지정하거나 현재 위험 요소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M 열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제 거는 이제 알약이 지금 현재 켜져 있는 그 상태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알약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M 열기 얘를 눌러도 뭐 별다른 반응이 없지만 얘를 이용해서 또 해당 앱을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우리 이제 바이러스 백신 옵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키게 되면 지금 여기서 주기적 검사가 지금 꺼져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백신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위협 같은 것들을 우리 이제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 사용자가 이제 허용한 그런 이제 위험 요소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 보안의 두 번째 항목이 이제 계정 보호예요. 계정 보호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계정 보호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계정 및 로그인에 대한 보안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떴고 계정 정보 보기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설정에 우리 이제 계정에 우리 이제 사용자 정보 이곳으로 이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계정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 이제 계정에서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로그인 옵션이다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설정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동적 잠금이라고 있어요. 동적 잠금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장치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적 잠금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동적 잠금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자리를 비울 때 윈도우가 자동으로 이제 장치를 잠그고 허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윈도우 보안을 보게 되면 그 밑에 우리 이제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라고 되어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방화벽이 됐든 네트워크 보호 그거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되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도메인 네트워크 방화벽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개인 네트워크도 방화벽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떠 있어요. 그리고 공용 네트워크도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방화벽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도메인 네트워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방화벽이라는 거를 끌래 켤래 그런 것도 우리가 설정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개인 네트워크 얘도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여기서 이 방화벽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공용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방화벽을 껐다 켰다 전부 다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방화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방화벽이 뭔지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만한 땅이 있어요. 이만한 땅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가운데다가 이제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집을 짓게 되면 지금 이만큼이 다 내 땅인데 옆에 이제 다른 땅도 있겠죠. 막 길도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집을 여기 가운데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해서 내 집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집 근처로 막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따로 이제 울타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요 앞으로 내 집 앞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도 있고 이곳으로 지나갈 수도 있죠. 이곳으로도 지나갈 수 있죠. 이곳으로도 지나갈 수 있죠.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내 땅에 막 들어올 수 있다고요. 해서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집이 있을 때 이 주변에다가 이제 울타리를 하나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울타리로 전부 다 우리 집을 막아 놓으면 나도 못 나가잖아요. 해서 내가 나갈 수 있게 여기다 이제 대문을 이제 하나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 대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닫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닫혀 있다가 누군가가 우리 집 안으로 내 땅 안으로 이제 들어오고 싶어요. 그럼 이제 초인종을 누르겠죠. 초인종을 누르고 내가 이제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신원을 이제 확인해서 신원이 이제 분명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이제 나갈 거예요. 자기 집에 이제 갈 거예요. 그럴 때는 따로 이제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해서 이 안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그냥 내보내지만 들어오는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준다고요. 이런 이제 울타리 역할하는 게 우리 이제 방화벽이에요. 근데 이런 방화벽을 이제 하나 설정을 이제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같은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허용하겠다, 어떤 사람은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정책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이제 얼굴 인식 많이 하죠. 해서 초인종 근처에다 카메라를 달아놓고 거기다가 내가 이제 허용하고 싶은 사람들 얼굴을 이제 미리 등록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은 누가 이제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문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열리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방화벽, 컴퓨터에 사용하는 이 방화벽에도 이런 이제 정책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방화벽에서 앱 허용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허용되는 그런 이제 앱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뜬다고요.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체크 표시를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앱들을 이제 허용하겠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통해서 통신이 되는 그런 이제 허용되는 앱 이런 것도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방화벽 알림 설정이라고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알림이라고 있죠. 여기서 알림 관리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정 보호 알림 그런 것도 있고요.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알림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알림에 보게 되면 방화벽이 새 앱을 이제 차단할 때 이제 알림을 이제 띄울지 말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고급 설정이라고 있어요. 고급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정책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해서 정책을 이제 가져오거나 내보내기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MB 브라우저 컨트롤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마트 앱 컨트롤이라는 것도 있고요. 평판 기반 보호라는 것도 있고 익스플로이 프로텍션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스마트 앱 컨트롤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앱들 있죠. 그런 앱으로부터 이제 보호 기능이 이제 향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신뢰할 수 없는 앱이라는 거는 우리 PC에 이제 유해한 그런 앱을 보고 얘기해요. 해서 악성 코드나 유해한 앱이 PC에서 이제 실행되기 전에 미리 이제 차단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을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판 기반 보호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사용자 동의 없이 앱이 됐든 파일이 됐든 그런 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설치가 되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평판 기반 보호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컴퓨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인 그런 작동을 이제 방해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그런 작업을 이제 수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이제 멜웨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런 이제 멜웨어로부터 우리 이제 시스템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스마트의 컨트롤 설정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 기능을 이제 쓸래 말래 그런 것들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판 기반 보호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익스플레이 프로텍션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를 켬이라고 되어 있죠. 끄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껐다 켰다 그렇게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장치 보안이라고 있어요. 장치 보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코어 격리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코어 격리라는 건 뭘 얘기하냐? 얘는 이제 컴퓨터 프로세스 그러면 이제 CPU 얘기하는 거예요. 그 CPU를 운영체제나 이제 다른 장치에서 이제 분리를 해서 멜웨어나 이제 기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보고 우리가 코어 격리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코어 격리 세부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장치 성능 및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 보게 되면 장치 성능 상태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상태 보고서하고 이렇게 떴죠. 저장소 용량 문제 없음, 그리고 앱 및 소프트웨어 문제 없음, 그리고 윈도우 시간 서비스 문제 없음 하고 이렇게 이제 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저장소나 앱,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의 상태 같은 것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가족 옵션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 이제 자녀 보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설정 이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보호를 위해서 이제 유해 사이트 그런 것도 이제 차단할 수 있고요. 게임 시간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제한을 걸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정리 한번 해 보자고요. 자, 우리 윈도우 보안해 보게 되면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있었어요. 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그 백신의 사용 여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거나 현재 위험 요소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얘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얘는 앱이 됐든 전자메일이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이런 이제 위험 요소로부터 실시간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앱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 이제 백신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기능이 없는 것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이외에 다른 백신 앱을 이제 사용하는 그 경우에는 해당 앱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허용한 그런 이제 위험 요소를 확인도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게 우리 이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정 보호요. 계정 보호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됐든 아니면 이제 윈도우즈 헬로우가 됐든 아니면 동적 잠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정이나 우리 이제 로그인에 대한 그런 보안을 이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이제 계정 보호였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윈도우즈 헬로우라고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이건 배웠었죠. 우리 이제 윈도우 헬로우라는 거는 얼굴이 됐든 지문이 됐든 핀이 됐든 이런 이제 다양한 로그인 옵션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윈도우 헬로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동적 잠금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 동적 잠금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자리를 비울 때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를 잠그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기능이 우리 동적 잠금이다 그렇게 이제 배웠어요. 근데 지금 이 동적 잠금은 우리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런 장치를 우리가 이제 페어링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어링해서 사용하다가 만약에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제 멀리 떨어지겠죠. 그렇게 일정 범위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잠기게 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동적 잠금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리를 비울 때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컴퓨터가 잠기도록 우리가 이제 동적 잠금 이런 것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우리 이제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방화벽 얘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해제를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나 인터넷 연결에 발생하는 그런 사항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을 통해서 통신이 이제 허용되는 그런 앱들 그런 것도 이제 설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방화벽이 새 앱을 이제 차단할 때 알림을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방화벽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얘가 도대체 뭘 얘기하냐? 얘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접근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위협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로부터 컴퓨터를 이제 방어하는 그런 방어막 그걸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방화벽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앱 및 브라우저 컨트롤이라고 있죠. 얘는 스마트 앱 컨트롤이라는 것도 아까 있었고 평판 기반 보호라는 것도 있었고 익스플로이 프로텍션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를 악성 앱이나 웹사이트로부터 이제 보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스마트 앱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도대체 뭘 얘기하냐? 우리 이제 스마트 앱 컨트롤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보안 인공지능이요. 이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악성 코드나 유해한 앱이 PC에서 이제 실행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안정성을 이제 평가하고 차단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을 보고 우리가 스마트 앱 컨트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평판 기반 보호다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평판 기반 보호라는 건 뭘 얘기하냐? 사용자 동의 없이 앱이 됐든 파일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운로드 되거나 설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차단을 해줍니다. 해서 악성 사이트로부터 컴퓨터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평판 기반 보호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익스플로이 프로텍션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얘는 도대체 뭐냐? 얘는 컴퓨터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를 한대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고 우리가 멜웨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런 이제 멜웨어로부터 시스템을 이제 보호하는 그 기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앱 및 브라우저 컨트롤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쓸래 말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껐다 켰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성 앱이나 악성 앱 사이트로부터 내 컴퓨터를 이제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치 보안이요. 장치 보안이라는 거는 코어 격리 그리고 보안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악성 소프트웨어의 공격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이제 장치 보안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코어 격리다 하고 나왔는데 이 코어 격리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컴퓨터 프로세스를 여기서 얘기하는 그 프로세스라는 거는 우리 이제 CPU 얘기하는 거예요. 이 CPU를 운영체제나 장치에서 이제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해서 멜웨어나 아니면 기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코어 격리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코어 격리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장치를 이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를 기반으로 해서 핵심 프로세스를 이제 격리해서 커널 수준의 공격을 이제 줄이려는 그런 이제 보안 기능을 보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보안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안 프로세스라는 건 뭘 얘기하냐? 이 보안 프로세스라는 거는 장치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암호화를 제공해 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보안 프로세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이 보안 프로세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TPM 우리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장치 성능 및 상태라고 되어 있죠. 이곳에 아까 들어갔을 때 우리 이제 장치의 저장소가 됐든 앱 및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의 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옵션 이곳에서는 자녀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유해 사이트를 이제 차단하거나 게임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 보안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윈도우 보안에 대해서 최근에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보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